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그 장황하게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시간을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라고 봤다.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어떤 운동이 있을 때 그 운동을 이렇게 그 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수로 쪼개 가지고 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수가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운동의 수로 봤기 때문에 시간이 공간에서의 운동을 이렇게 잴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꾸로 말하자면은 운동의 수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운동이 또 시간을 또 잴 수도 있는 거다. 운동의 수가 또 시간을 또 잴 수도 있는 거다. 그 서로 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의 그 운동의 어떤 출발 지점과 끝 지점, 이것을 이렇게 딱 상정해 놓고 요것을 이제 잘라 가지고 균등하게 잘라서 수로 표시할 때 이렇게 수로 딱 표시한다. 그러면 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이 이제 공간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공간에서의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열로 이렇게 10으로 1, 2, 3, 4, 5, 6, 7, 8, 9, 10으로 봤다.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그 수가 이렇게 시간을 또 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으로 이제 끊었다.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수가 또 그 시간을 파악하는, 시간을 재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공간을 재기도 하고 공간이 시간을 재기도 하는 운동의 수로 그렇게 했고, 도대체 운동의 수로 이제 봤을 때에 시간을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로 봤을 때 그 수를 갖다가 누가 정하느냐, 그 수를 누가 정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있어서 그 수가 결국은 사람의 심리가 정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루지 않고 있다, 간과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운동의 수로 봤을 때에 결국 시간이 공간에서 운동을 재는 거고, 또 수가 딱 되면은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가 또 시간을 또 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재는 것인데, 맹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창의지간 그 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지점에 이 쪼개기 이 수를 갖다가 열로 할 수도 있고 100으로 할 수도 있고 1000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수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수가 결국은 이 잰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심리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심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심리에서 나온 그 심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그걸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시간론의 맹점이고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의 이제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 이성과 논리의 허점이기도 해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시간의 그러면 최소 단위가 순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인정을 다 할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시간의 최소 단위는 시간을 무한대로 쪼갠 순간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러면 수로서 표현할 때 그럼 뭐로 표현해야 되냐? 제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0.0000 소수점 이하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무한대로 쪼개서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순간인데 이것을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서 숫자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영원토록 공을 계속 붙여가지고 1을 붙여도 또 계속 나오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무한대로 쪼갰다. 무한대로 쪼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순간은 제로라는 얘기. 아무리 소주점을 많이 붙인다 하더라도 더 많이 붙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붙였다 하더라도 또 더 많이 붙여서 일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그 입장에서는 이 시간의 최소 단위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순간은 결국 제로인 거예요, 제로. 제로기 때문에 근데 순간의 합이 시간이다. 무한대로 쪼갠 그걸 또 합하면 또 시간이 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의 합이 시간이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제로를 아무리 더해도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논의 역설이 나온다. 활을 쐈는데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 화살이 날아가지 않는다. 정지해 있다. 왜? 바로 이런 논리에서 이걸 쪼개가지고 날아간 그걸 갖다 무한히 이동한 거리를 쪼개면 제로라는 거예요. 그 날아간 거리를 전부 다 합산해도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간 거리도 제로고 그 거리 동안에 흘렀던 시간도 제로라는 거예요. 합산한 것이. 그러니까 쏘아놓은 화살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논의 역설이 파라독스가 나왔는데 이 파라독스가 왜 나왔느냐? 이 파라독스가 결국은 이성과 논리에서 이런 파라독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래 무한히 쪼개고 최소 단위로 만들어서 그걸 또 다시 합하면 전체가 되고 이 논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이런 논리를 따라서 딱 해보니까 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로가. 흘러간 시간이 없고 이동한 거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날은 화살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 마음의 심리 상태가 전혀 배제된 외부 환경, 운동 이런 차원에서만 다루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은 이와 같은 맹점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받아들인 것은 뭐를 받아들였냐 하면은 이 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수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유용하다. 시간은 좌우지간 무슨 수다. 무슨 수인데 이 수가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뭐 쪼개가지고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수다.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심리적으로 파악하는 수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플로티누스의 입장, 시간과 영혼을 연결시킨 영혼은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수긴 수인데 시간은 자우지간 뭔가 흘러가는 수라는 거예요. 수긴 수인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바깥에서 공간에서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 차원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운동의 수가 아니고 바깥 운동의 수가 아니고 마음의 수인 심리의 수인 거예요. 결국은 시간은 영혼 심리의 심리적인 상태의 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플로티누스의 이제 입장을 우리가 그 어거스틴이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그 시간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플로티누스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형이상학적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플로티누스의 세상 규율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플로티누스의 유출서를 보면은 이 근원적인 일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이에요. 신. 이 근원적인 일자가 있고 여기서 세상이 유출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유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출 이거는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 일자에서 이게 유출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이 근원적 일자하고 제일 끝에 나온 이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 근원적 일자가 신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나온 이것도 신이다. 신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연속성이 있다. 이게 유출이거든. 유출.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 정신이고 누스 정신. 그 다음에 나온 게 영혼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세상 물질이다. 그렇게 플로티누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 근원적 일자에서 쫙 이렇게 나와서 정신이 나왔을 때의 이 정신을 영혼이라고 보고 플로티누스는 이 영혼에서 시간, 그 정신과 매치하는 게 영혼, 영혼과 매치하는 게 시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 심리적 시간이 운동의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이 없어도 시간은 흘러갔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시간은 운동의 수다. 그게 아니다. 왜? 시간은 운동의 수다. 그럼 반드시 운동이 있어야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운동이 없어도 시간은 흘러간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운동의 수가 아니라 시간은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질들의 뭐 운동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영혼에 매치하고 영혼은 시간에 매치를 하고 그리고 물질은 운동에 매치를 해가지고 시간이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지 시간이 운동의 수는 아니다는 겁니다. 시간을 운동과 같은 차원에 두는 시간은 운동의 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건 아니고 시간은 더 운동보다 근원적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형이상학적으로 본다라고 한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형이상학은 근원적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그 플로티누스 입장을 받아들인 것은 영혼을 이제 시간을 이제 영혼에 매치시킨 거, 심리적인 것으로 매치시켜서 운동의 수를 그 마음의 수, 심리의 수로 이해했다. 어거스틴은 그것은 어거스틴이 플로티누스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 시간이 운동을 만들어낸다. 이래서 시간이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플로티누스 입장에서는 영혼과 시간이 이렇게 연속되고 있잖아요. 연속되고 있거든요. 유출해서 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영혼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혼이고 이 시간은 우리 인간 세상인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유출처럼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완전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혼, 하나님 계시는 곳.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은 시간.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계신 여기서 이데아가 있고 여기는 물질 세계가 있고 이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로티누스 입장에서 그 심리적인 수라고 하는 시간이 그건 받아들이지만은 형이상학적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은 형이상학적 근원이 될 수가 없다. 물질 운동에 그 물질 운동은 이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시간의 존재 근거인 형이상학적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이다. 이 둘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범신론을 배척한다. 플로티누스는 이게 범신론적이다. 근원적 일자, 이 신과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범신론을 그렇게 이제 거부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에 있어서 이
수직적인 초월에서만 가능하다. 초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속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초월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영혼의 활동이 전체를 생성해내는 것이며 이 영혼의 삶이 곧 시간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영혼과 시간이 곧 전체가 아니라 시간이 전체를 산출해내는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체의 운동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영혼의 삶이 계속되는 한 시간은 흘러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멈춘다 하더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간이 전체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그 형이상학적 근거로서 시간에서 이 물질 운동 전체 이 전체가 나왔다 이렇게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본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제 그 양쪽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그 운동의 수라고 하는 수곡을 받아들이고 좌우지간 뭔가 연장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길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이라고 하는 그거는 받아들이는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받아들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길이가 있는 거다. 그 길이가 수다 그 수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운동의 수는 아니야. 수를 받았는데 그거는 심리적 수다. 마음의 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길이는 길인데 마음의 길이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렇게 바깥 이렇게 그 물리적 환경에서의 어떤 그 연장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의 길이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심리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냐? 이거는 플로티누스에서 영향을 받은 거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결론은 뭐냐면은 시간은 영혼의 연장이다. 영혼의 연장수다. 영혼의 연장이다. 영혼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고백록에서 그 시간에 대한 그 유명한 고백 영혼의 분산 연장 영혼의 수니까 이제 무슨 이게 연장이죠. 연장 길이 그리고 이거를 분산이다 이렇게 분산 이렇게 연장돼서 쭉 이렇게 분산돼 있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디스탕시오 아님이 영혼의 분산이다. 이런 시간은 영혼의 분산이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간론에서 그 문제가 되던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론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로 순간은 없는 거죠. 순간은 없어요. 순간은 이제 없는 것인데 뭐 없는 거를 아무리 더해봤자 없는 거죠. 그런데 순간의 합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순간이 시간의 그 존재 근거는 아니지만은 그 말은 순간이 그 모여가지고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은 뭐 그 시간의 어떤 그 연속성을 이룬다
순간의 합이, 그런 어정쩡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현재,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거든요. 현재. 이건 예를 들어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순간은 현재를 말해요.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딱 현재다? 이 현재가 뭐 현재? 지금 이게 순간이거든요. 현재, 지금. 그러면 도대체 순간이 현재, 지금, 이게 바깥 환경에서는 전부 다 제로예요. 제로. 없는 거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 그러면 없어. 이 순간 딱 뭐야 이거 있나? 그럼 없어.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바깥에서 본 거예요. 심리 밖에서 본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그렇죠? 순간은 현재고 현재는 지금이고. 자, 현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 현재다? 현재? 뭐야? 현재? 우리가 이 심리 상태 말고요. 플로티누스처럼 이 심리 상태 말고 이 심리 밖에서 우리가 현재? 한번 잡아봅시다. 현재. 예를 들어 타임 워치로 딱 눌러가지고 현재 딱. 이게 순간인데 이게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근데 없는데 또 있어. 뭔가 있기는 있어. 또 없어.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이 순간, 결국 이 순간 현재 이게 뭐냐 하면은 있고도 없는 거예요. 에세, 그리고 이 바깥 환경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은 현재들이 모여가지고 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현재 합이에요. 현재 합. 현재의 이제 합이 이제 시간이죠. 순간의 합이 시간이듯이 현재들이 모여가지고 합이 된 게 시간입니다.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합이 된 게 시간이듯이. 근데 현재가 있는가 뭐 없는 거예요. 왜? 순간은 제로니까 없는 거고, 또 없다 하기에는 또 뭐가 있고. 그래서 에세에 농에세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있고도 없는 거, 없고도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외부적인 이 환경으로서는 논리적이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쏘아는 화살은 나누지 않는다. 이 쪼개기를 해가지고 무한대로 시간의 최소 단위로 쪼갠 이 순간은 결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없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는 아니지만은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순간의 합은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이거는 또 있다는 얘기고. 그래 그렇게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하니까 순간은 시간의 존재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순간이. 그런데 또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뭔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잖아 또. 이게 이제 시간을 외부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다. 근데 이게 현재가 내 심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심리 속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뭐냐? 이건 확실히
수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직관이 되는 거예요. 직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직관은 내 마음에서 탁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현상이거든. 이 직관은 분명히 있는 거야, 내 속에서. 이 현재는 내 밖에서 보면 있고도 없는 거. 도대체 이거는 완전 미스테리예요, 진짜. 물리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따질 때는 이 현재는 미스테리입니다. 순간이 미스테리예요. 시간은 따라서 순간의 합인 시간은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미스테리예요. 이건 완전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건 그래서 벌써 여기에서 어떤 현상학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거스틴은 현상학을 따로 말은 안 했지만은 뭐가 딱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벌써 여기 논리, 이성, 얼마나 논리 이성이 맞아요. 쪼개가지고 합하면 전체가 되고 다 맞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어거스틴도 이 시간론에 있어서는 현상학적 고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인이 어떻게 그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벌써 고찰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시간론 자체가. 탁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어쨌든 현재가 심리 상태로 딱 오면은 현재는 직관이에요. 직관.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요. 자, 과거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는 흘러가서 없어졌다 그럽니다. 이 바깥에서 보면은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진짜 없어졌습니다. 이 과거는.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는 흘러가서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산 뒤가 없습니다. 과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참 이 시간이 참 비극입니다. 과거는 없다. 과거는 없어요. 현재는 딱 잡는 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는 에세의 농에세. 과거는 이건 없어. 이제 흘러가게 농에세야. 이거는 완전 농에세.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없는 겁니다. 자,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현재는 있고도 없는 것이고 없고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외부적으로 파악한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시간을 심리적으로 파악하면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면은 현재는 직관이 됩니다. 직관. 이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있고도 없는 게 아니고 직관. 딱 보는 거, 딱 봄, 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기억입니다.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는 있습니다. 미래도 뭐로 있느냐? 기대로 있습니다. 기대. 내일을 생각하는 기대로 있습니다. 우리 심리 현상 안에서는 직관과 기억과 기대라고 하는 일종의 이게 연장 아닙니까? 일종의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직관, 기억, 기대라고 하는 일종의 그 연장, 길이, 수, 분산 이런 디스탕시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적 상황에서. 그래서 분산이야 디스탕시오. 무슨 디스탕시오라고 하는 거는 연장, 길이, 분산 이런 의미인데 뭔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아님이 영혼의 분산. 이 외부적인 어떤 물리학적 이런 것의 분산이 아니고 운동의 수가 아니라 영혼의 분산이다.
그래서 디스탕시오 아님이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 시간론의 핵심, 그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플로티누스의 입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위대한 그런 그 시간론을 어거스틴이 하고 있지만, 또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플로티누스와 다른 점은, 이 플로티누스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의 연장선, 유출, 연결을 얘기를 했고, 어거스틴은 완전히 단절을 얘기했다. 그래서 그 창조도 어거스틴은 말할 수 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그거를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이고, 이 플로티누스는 세상 그 시간 안에서 세계가 그냥 생겨났다. 세계 창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계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세계는 무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창조된 거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영혼은 뭐냐? 영혼은, 그러면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플로티누스 입장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서 이제 그 시간으로 나오는 거죠. 그 영혼과 시간이 연속되어 있는 게 플로티누스 입장이었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시간은 피조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고, 따라서 어거스틴이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시간의 이전, 안테 옴니아 템포라라고 말하는 때는, 이것은 뭐 이 전이라고 하는 안테,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연속성 상의 전이 아니에요. 어떤 연속선상에 있어서 전, 이런 말이 아니고 완전히 상관이 없는 초월적 상태에서의 얘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영원, 그래서 그 어거스틴에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무한히 연장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무한히 연장된 것은 시간과 영혼을 연속성상에서 두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영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어떤 이 시간과는 완전 다른 초월적인 그런 그것을 뭐라고 이제 그 어거스틴이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계속 쫙 연결되는 거, 무한히 그냥 2022년, 2023년, 뭐 24년, 뭐 25년 이런 식으로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이게 영혼이 아니고, 그 시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다 없어집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신다는 얘기고, 영혼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인데, 굳이 그 영혼을 지금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현재, 그 현재가 이렇게 있고도 없는 것 같은 이 현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현재로 딱 머물러 있는, 현재가 사라지지 않고 과거로 딱 영원한 현재로, 딱 미래도 다가오지 않고 딱 영원한 현재로 딱 머물러 있는 이 영원한 현재가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누스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신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이 만들어진 이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고, 이 지금 이런 시간을 완전 초월하는 그런 영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분산, 직관과 기대와 기억으로 이렇게, 이것이 그 심리적인 시간이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수연장 분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바깥 물리적이고 그 인식론적이지만은 이러이러한 그런 순간의 합이 뭐 시간이 아님에도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좀 그러한 잘못, 허점, 좀 그런 게 노출되어 있는 거고, 플로티누스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형이상학적 근거로 봐서 모든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 형이상학적 근거로 봤다라고 하는 이것은 좀 무엇인가 부족하고, 이것은 어거스틴의 입장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